첫 산단이 사천에 착공됐습니다. 해외에 위탁하고 있는 1조 원 규모의 항공기 정비 물량을 대체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요즘 복지와 보건 기능이 결합된 치매 복합타운이 하동군에 조성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면서 양육비조차 받지 못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경남은 양육비 지급률이 전국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민선 7기 단체장들의 일년을 짚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허성모 창원시장과 서춘수 함양군수의 일년을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항공 정비를 위한 국내 첫 산업단지가 사천에서 착공했습니다. 해외 위탁하고 있는 1조 원 규모의 항공기 정비 물량을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국내 1호 항공정비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항공산업 집적지인 사천에 2022년까지 31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이 단지엔 항공정비 관련 업체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특히 카이를 포함한 7개 기업이 출자해 작년 7월 국내 최초의 항공정비 전문업체로 탄생한 한국항공서비스, 즉 캠스는 중형 여객기 3대와 대형 여객기 1대를 동시에 정비할 수 있는 민수용 경납고 등을 짓습니다. 캠스는 올 상반기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기체 중정비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미 공군 F-16 창정비 사업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동시에 4대 이상의 기체 정비 능력을 확보하는 등 MRO 장기 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기체 정비를 시작으로 부품과 엔진 정비, 항공기 성능 개량 정비와 개조까지 확대되면 기존의 해외에 위탁하던 1조 원 규모의 물량이 국내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사천시가 맹실 상부한 항공 우주 산업의 중심 도시로 확실한 방점을 찍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항공기 수리 사업장에 대한 미 연방항공청 등 국제 인가를 취득하면 중국이나 일본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우리나라의 치매 유백률이 10%에 달하고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치매 예방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동에 복지와 보건 기능이 결합된 치매 복합타운이 조성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하동군 횡천면 옛 횡천중학교 자리에 들어선 하동군 치매 안심센터. 치매 검사실과 진료실, 인지재활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치매 상담과 등록을 비롯해 치매 조기 검진과 치매 예방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은 도시보다 치매 환자 비율이 높습니다. 12.78%가 저희가 유병 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치매 추정 유병 인구로. 저희 지금 현재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이 한 1,500여 분 정도 됩니다. 하동군은 남은 학교터에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치매 전담 요양원과 하루 최대 40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주야간 보호센터를 건립합니다. 국비와 군비, 도비 등 48억 원이 투입돼 내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읍면 맞춤형 복지팀하고 치매 안심센터, 치매 전담 요양시설과 연계해서 원스톱 치매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면 치매 국가 책임자의 선도적인 역할을. 경남의 치매 유병률은 지난 2016년 10.21%, 4만 7천 명에서 지난해에는 10.52%, 5만 3천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0.16%보다 높은 수치로 올 연말에는 10.61%, 5만 5천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과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치매 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보건, 의료, 복지가 결합된 지역사회 치매관리 돌봄 서비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이혼으로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면서 양육비조차 받지 못하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은 양육비 지급률이 전국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해 양육비 지급 절차를 도울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경남의 열악한 양육비 미지급 실태를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14살과 11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정모 씨. 법원이 양육비 지급 결정을 내렸지만 전 남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17년 10월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 씨는 큰아들이 신장 질환 의심 진단을 받게 되면서 병원비 부담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최대한 생활비를 줄이지만 그래도 애들이 커가는 애들이니까 식대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요. 제 월급 가지고는 부족하죠. 경남의 한부모 가구 수는 9만 가구를 넘어 수도권과 부산, 인천 등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상황. 하지만 경남의 양육비 지급률은 4.9%에 불과해 전국의 평균 지급률 22%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양육비 지급 절차를 돕기 위해 서울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경남에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현재 서울에 있는 하나 있는 곳으로는 실제적인 문제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 우리 지역에 적어도 가까이 있는 곳에 이제 분원 정도가 좀 설치가 돼서 접근성이 떨어져 복잡한 양육비 청구 소송 관련 서비스를 받기 힘들기 때문인데 부산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로는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서울 중심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양육비 피해자들이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부모 가정의 생계와 직결되는 양육비 이행 문제마저도 수도권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반쪽짜리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남교육청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린 미래교육 테마파크와 경남진로교육원 설립을 재추진합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4월 교육부 심사에서 사업 내용과 입지를 재검토하고 두 기관의 성격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토론회 개최에 이어 자체 투자심의 같은 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8월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남권 신공항 입지 논의를 총리실로 넘긴 것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지 김해 신공항 건설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 참석한 김 장관은 경부울에서 제기한 안전과 소음, 관문공항의 확장상 등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지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라면서 국토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리실에 김해 신공항 건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입지를 바꿀 것이라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선 7기 단체장들의 1년을 진단해보는 순서. 오늘은 허성무 창원시장의 1년 성적표를 장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첫 창원시장으로 당선된 허성무 시장은 과거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변화의 지향점은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의 창원을 만들겠다 약속드렸는데 그런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행정의 골격을 좀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마산해양 신도시와 스타필드 입점 여부 같은 난제와 창원시 의회 등 지역 정치권과의 관계 설정이 당선 직후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허성무 시정 1년 동안 스마트 선도 산단, 강소 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수소산업 기반 구축은 최대 성과로 꼽힙니다. 사상 첫 국비 1조 원 돌파와 정부 공무사업 1조 2천억 원 유치 역시 호평을 받았습니다. 마산항 개항 120주년과 또 진해에 새로운 부두가 만들어짐으로써 동북아의 최대의 물류 중심의 도시로 우뚝 설 수 있게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지정된 창원 국가 산단의 현실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립니다. 창원 산단의 제조업을 혁신하기 위해서 스마트 산단을 창원 산단이 이제 결정이 돼서 향후 4년간 제가 알기로 한 8천억 정도가 이제 투자가 되는 걸로. 창원 산단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탈원전으로 인해서 수주액이 약 한 3조 원이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지금 근로자들이 해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창원 산단은 우리 노동자들은 사실 우려하는 게 참 많습니다. 스마트 산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이 우려하는 지점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공단을 혁신할 수 있는. 허성무 시정 1년 동안 창원시 인구는 10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례시 입법과 일자리 확대, 고용 위기 지역 확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이어서 전직 군수들의 잇따른 구속으로 청렴도 향상을 공약했던 서춘수 군수의 함양군정 1년을 점검합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전직 군수들이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로 줄줄이 처벌됐던 함양군. 서춘수 군수는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한 청렴하고 깨끗한 군정, 소통하는 군정에 주력한 첫 1년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다 같이 손잡고 하면서 제 임기 동안에는 분명히 청렴하게 하면서 부정과 부패와 고리를 끊겠다는 것을 이 기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 군수는 노인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기만 경로당 점심도우미 배치, 교통복지 차원의 천원버스, 함양업 주차는 해소를 위한 한들 주차장 추진도 지난 1년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함양군정의 앞으로의 최대 과제는 2020 함양 산삼 엑스포 성공 개최입니다. 자칫 실속 없는 국제 행사로 전락할 수 있어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로도 끝날 것이 아니고 이 엑스포를 마치고 이 엑스포 이후에 어떻게 우리 국민이 소득을 얻을 것인가 거기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면서 산삼 엑스포 중심 행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들을 위한 예산과 행정 서비스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양 국민들이 느끼고 또 원하는 그런 삶의 질에 대한 개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양군이 좀 관심 갖고 거기에 먼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도서관 건립 같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더디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용납되지 않은 공평하고 공정한 함양. 토목과 건설에 투자하는 도시가 아닌 국민의 삶에 투자하는 국민 중심 군정. 서춘수 함양군수의 1년 전 취임사였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양파와 마늘의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자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파 마늘 주산지인 창녕을 방문했습니다. 이 장관은 양파 마늘 생산 농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파는 킬로그램당 750원, 마늘은 2,5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거창군과 합천군 행정안전부는 오늘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거창 승강기 밸리를 활용한 세계 승강기 허브 도시 조성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승강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승강기 엔지니어 양성, 승강기 안전체험 교육으로 구성된 이번 사업에는 국비 91억 원 등 모두 241억 원이 투입됩니다. 거창군과 합천군이 제안한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11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진주시가 오늘 시청 시민홀에서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 시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관련 전문가와 단체,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내용과 공원 활성화 사례를 설명하고 진양호 근린공원의 새 이름 공모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진양호 일대를 근린공원과 진양호반 둘레길, 가족공원 등 3개 사업으로 나눠 친환경 레저 힐링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주민들과 향후들은 오늘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하동군청을 항의 방문하고 가야 6종의 대규모 돈사 건립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하동군이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토지 이용 규제법이 정한 지형 도면을 작성 고시하지 않아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건축 불허가 취소를 결정했다며 행정과 가야 6종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즉 B8 코리아는 오늘 오전 사천 공장에서 3천억 개비 누적 생산과 연간 3억 달러 수출 돌파, 3년 연속 임금 협상 타결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2002년 10월 사천 공장을 처음 가동한 B8 코리아는 주력 브랜드인 더닐과 로스만, 관련형 전자담배인 글로와 네오 시리즈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약 1,000명의 임직원이 사천 공장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동군은 올해 연말까지 독립유공자와 6.25 참전 유공자 등
모두 381명에게 명패를 달아주고 내년에는 올람 참전 유공자 등 209명을 대상으로 명패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하동군이 하반기부터 운영의 효율을 위해 조직을 3국 체제로 개편합니다. 하동군은 기존의 기획예산 담당관과 행정지원국, 관광산업국의 조직을 기획행정국과 문화환경국, 건설도시국으로 개편합니다. 또 특화산업과를 새로 만들어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선정된 하동차 산업을 육성하고 오는 2022년 하동 야생차 엑스포 유치 활동을 벌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